의료비가 여러분들 아마 병원 다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0년, 22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국민 의료비가 209조 원이에요.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조. 그 GDP 9.7%, 그러니까 거의 10%에 매달 의료비가 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못 살 때는 좀 이게 OECD 국가, 여기 회색이 OECD 국가고요. 검은색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OECD 국가들이 더 높았는데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지금 OECD 국가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고, 뭐 저희도 집에, 저도 뭐 여러분들 유병장수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어딘가 뭔가 하나 고장이 나거나 나이를 먹다 보면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약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집에 어르신들도 계시셔서 수술하거나 병원을 갔다 보면은 뭐 요즘은 뭐 로봇 수술 같은 것들도 들어와서 수술을 하면 거의 뭐 로봇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수술비가 거의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본인 부담금도 있고 뭐 이런 것 막 빼도 요즘에 이제 보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보장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도 보고 불구하고 요즘에 뭐 수술 조금 받으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의료 파산이란 단어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질병을 치료하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료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비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사시면서 뭐 작은 병도 그렇지만 뭐 분명히 큰 질환으로 수술을 한두 번 정도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중한 것은 병렬 처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목표만 있으면 난 이것만 이루고 나서 나는 그 나중에 내 건강을 챙길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취업을 앞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인간관계가 꼬여 있다든지 뭐 공부, 취업, 운동, 연애 등 여러 가지를 사람들은 보통 중요한 것만 하나씩 하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병렬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 하나가 이루고서 나머지 나중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되는 게 아니라 병렬로 내가 건강도 챙기면서 내 사업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삶이라는 게 메메토 모리.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저는 이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거든요. 지난주 장례식장을 갔을 때 산, 산 자와 죽은 자들이 동시에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장례식장, 뭐 병원, 뭐 아니면 또 뭐 화장터, 뭐 장지 이런 데까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정말 한 끗 차이구나. 저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공간에 죽은 자들도 영이 있을 거고 이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블로그 포스팅한 걸 보셨으니까 거기서 아마 제 글을 좀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학교만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저희는 이제 영수랩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대의학, 대체의학, 한의학을 융합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 과정을 그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온라인 대학원 형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인원은 4학기 과정. 4학기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이너뷰티하고 그다음에 한방 레시피, 방제학하고 대체학개론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이 5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5기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한약 양리학이라든지 자연 치유력이라든지 두뇌 활성화 과정으로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침구학, 그다음에 한약과 발효, 색채 테라피, 잠재의식, 그리고 뭐 한의학 개론, 아로마, 해부학, 뭐 그다음에 푸드 테라피, 에너지 의학, 기능성 식품 이런 과목들을 저희가 매 학기 대학원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융합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WH의 개념,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없죠.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뭐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건강해서 될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가 현대의학이 조금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든지 영적인 건강 상태까지도 같이 융합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돌봐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약이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체약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 환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를 해서 병원에 근무할 때 저도 환자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였을 때 제가 뭐 수술이나 약물 치료는 받았지만 제가 스스로 제 건강 관리를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 또 환자들 역시도 그런 방법들이 없어서 제가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대체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책을 보다 보니까 서구에서 너무 대체의학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대체의학에는 여러분들이 한의학인 거, 우리 동양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서구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하지 않고 동양의학이라고 하는데 동양의학, 대체의학 이런 과목들 중에는 자기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로마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지금 학교에 침구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경혈점을 알면 그걸 갖고서 여러분들이 뭐 경혈점에다 꼭 침도 배우지만 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자극할 수도 있고 지압을 자극할 수도 있고 발사, 부황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경혈자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로마라든지 한약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병원에서 먹는 이 약들은 대부분 화학 제품이잖아요. 근데 요즘 약국에 보면 생약 우리가 한방으로 만든 생약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생약을 조제해가지고 우리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뭐 가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쌍화탕 있잖아요. 광금 쌍화탕 같은 것들도 약을 쉽게 다려가지고 병에 담아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한약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약재 공부를 조금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약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건강을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맞춤 그 약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조제를 내 건강에 맞게 어떤 것들은 넣고 빼고가 공부가 되시면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대체의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대체의학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아마 면역력, 활력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도 서구의학에서도 보통 면역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야 돼.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돌 때도 면역력이 강하고 안 강하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세 드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자연 치유력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인간이 가진 치유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대체의학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데 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뭐 수술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 치유력을 조율하고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개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환원의학이라고도 하고 또 원래 이 대체학은 선진국에 되게 유행을 하고 특히 독일이라든지 유럽 미국 이런 쪽에서 발달해가지고 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한 15년 전? 예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양방, 한방, 대체약을 많이 융합해서 융합하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만성질환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보통 수술도 받고 뭐 화학요법도 받고 방사선요법도 받고 그렇지만
치료를 결정짓는 것들은 본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후가 많이 달라져서 저한테도 보면 1대1로 이제 암 환자들 중에도 보면 1대1로 저한테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서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와 질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하다는 건 아까 모든 항상성. 자, 우리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혈압도 정상 수치에 있고, 우리 혈당도 정상 수치에 있고, 여러분들 호르몬도 다 정상 수치에 있는 것들이 항상성이 맞는 거예요. 그게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졌을 때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뭐 혈압이 140에 90을 넘는다든지, 혈당이 뭐 120을 넘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상 범위에서 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질병.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뭔가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반건강 상태 여기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때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로 건너가지 않도록 유지하고 여기서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로 가서 질병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아,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부터 뭐 혈당을 관리해야겠구나. 혈압을 관리해야겠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늦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질병으로 여기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 경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반건강이라고 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병원에서 그 환자라는 그 경계선을 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대부분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환자라고 진단을 딱 받으면 뭐 내가 고혈압 환자다. 아니면 내가 뭐 당뇨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혈당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아니면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든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약을 끊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먹고 나서 약에만 의존해요. 내가 이제 고혈압이야. 약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 약을 먹어. 근데 이제 나는 약을 먹었는데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내 건강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약을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은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또 이제 사실 혈압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위험하기도 하니까 보통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강에서 이제 이쪽 환자의 경계로 넘어가면 대부분 그냥 체념을 해요. 그리고 그냥 약에 의존해서 평생 가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관리를 할 때 여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미병의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미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서구 의학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식이요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약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쓴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놓치잖아요. 대부분 놓치고 신경 안 쓰죠. 우리가 보통 여기 환자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아, 참, 나 이제 환자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시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체약이나 자연의학은 보통 치료보다도 예방 목적, 내가 이쪽으로 건너가기 전 단계, 여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보통 보완대체약, 뭐 한의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되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헬스라인인데 보통 우리가 이 서구의학은요, 건강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질병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뭐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환자를 볼 때 누구누구님 이렇게 아니라 그 당뇨병 환자 누구 이런 식으로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보완대체약이나 자연의학은 인간의 포커스를 맞춰요. 인간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체질, 뭐 이 사람의 주변 환경, 이 사람의 성격,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까지,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봐서 이 사람이 가진 모든 바운다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전인주의라고요. 그래서 보통 서구의학은 질병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뭐 대체의학, 보완대체의학, 자연의학은 전인주의,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대체약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그 서구 의학을 뺀 나머지, 특히 제도권에 있는 서구 의학을 뺀 나머지를 다 대체약이라고 그래요. 대체한다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구 의학이라고 하는 건 서구에서 들어온 현대의학. 이거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중의학도 있죠? 옛날 각 나라마다 민속의학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있었고, 중국의 중의학, 뭐 월남에는 월남의학, 티베트의학,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굉장히 많은 의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대체의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서구의학을 뺀 나머지가 다 대체의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구의학이 너무 뭐랄까, 굉장히 우리가 보통 그것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제도권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래도 한의학이 있어서 한의학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두 가지를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서구 의학을 뺀 나머지가 다 대체의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양의학, 여러분 아로마, 뭐 카이로프락틱, 아유르베다, 뭐 중의학, 티베트의학 모든 게 다 대체의학인 거야. 근데 의외로 서구는 그 의학을 서구 의학하고 대체의학, 동양의학 이런 것들 다 되게 동등하게 평가를 해서 심지어는 의료 수가에도 넣어주고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다 동등하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융합해서 환자들한테 치유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기능의학은 대체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학을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도 기능의학 대체의학 공부하세요. 특히 자, 그래서 하여튼 대체의학이라는 거는 제도권을 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권이 뭐가 있어요? 한의학하고 그 서구의학이 있죠. 근데 외국은 그냥 서구의학을 뺀 나머지가 다 그 대체의학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류 의학이 아닌 것들을 다 대체의학이라고 해요. 그게는 전통의학, 민간요법,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광범위하겠죠.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통의학을 보충해준다 해서 보완의학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제3의학이라고도 하고 있고, 사람의 전체를 본다고 해서 전인의학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연 치유력을 복원시킨다 해서 자연의학 이렇게 다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보완대체의학이라고 부르고 이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옛날부터 대체약을 연구센터가 있어요. 국가에서 아예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워낙 미국은요 만성질환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비만 환자 많고 만성질환 환자 많고 제 친구들도 미국에 살다가 사는 친구들인데 국내에 1년 한 세네 번 나와요. 네 번 정도 나와서 꼭 가는 데가 병원을 가요. 우리나라는 의료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그냥 자연분만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조그만 수술하는데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미국은 사보험이 발달했어요. 우리는 공공보험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커버해줬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보면 사보험들 뭐 여러분들 실손보험, 사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암보험도 들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저도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공보험에서 굉장히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커버를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 공공보험에서 포함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유가 미국에서는 병원을 안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진단키트 우리 약국에서 편의점에서 사서 그냥 그 진단키트가 그때 얼마였나? 5만 원? 10만 원? 뭐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한 10,000원, 5,000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진단 한번 받으러 가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런 보험이 안 되고 의료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들이. 그래서 많이 돌아가신 건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은 보안 대체약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재정을 보태서. 왜냐하면 만성질환들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의 그 사망률을 낮추려고 그리고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대체약은 환자가 가진 질병이 초점이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아질까, 질병이 빨리 회복될까, 암이 빨리 날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가 가진 주변 환경, 그리고 환자의 영적인 그 신념, 그리고 이 사람의 정서 상태, 모든 것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자연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자연 치유력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최대한 복원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극대화시켜 주는데 가장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의학은 가장 많이 발달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제일 많이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 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 개개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극대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현대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알레르기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레르기는 서구에서는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우리 알레르기 비염 약이 뭐냐면 항히스타민제. 그래서 코가 가렵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처방해줘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약은 아니에요. 약을 먹는 동안은 잠시 콧물이 안 나오고 코가 안 간지럽고 재채기가 안 나오고 그렇긴 해요. 근데 약을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증상이 다시 재발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자연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네? 그럼 알레르기 비염은 원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딜까? 이 사람은 폐 건강이나 아니면 알레르기라는 건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려면 이 사람은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이 폐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폐에 좋아지는 뭐 약제를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방법들 있잖아요. 자연 치유적인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그 포커스, 근본 뿌리가 어딘가, 이 사람의 오리진,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오리진이 어딘가를 보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에 더 포커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안녕 상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 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자연의학의 7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치유 능력이 같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에 가장 유해한 방법이 적게 미치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는 화학적인 약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약초, 뭐 우리가 서양 약초, 뭐 아로마라든지 동양 약초, 약재라든지 뭐 아니면 아로마라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등등 이게 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부작용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부작용이 없는 방법들한테 사람들이 적용해서, 어,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들은 금방 막 눈에 효과가 바로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죠. 우리가 막 감기, 막 재채기를 하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금방 재채기가 딱 멈춰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막 재채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좋은 한약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로마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재채기가 금방 멈추진 않아요. 근데 서서히 좋아지게끔 해서 근본적으로 재채기가 멈추고 알레르기 비염이 낫게끔 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시간은 적게 좀 걸리고 대신 면역 부작용 같은 것들은 좀 적겠죠. 이런 식으로 유해한 방법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뭔가를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건강을 또 중요시 여겨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늦기 때문에 예방의학이나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의료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체약은요, 서구에서 되게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대체약이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디톡스 아시죠? 여러분 디톡스도 이 대체의학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디톡스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의학에서 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대체의학에서 온 방법이고요. 이제 그 서구에 있는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들은 처음에 디톡스를 하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좀 건강한 식단을 꾸민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디톡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예,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고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구 의학하고 대체 의학을 비교해 보자면 현대 의학은 이제 우리가 보통 몸의 그 장기, 조직, 여러분들이 그 세포, 분자, 조직, 장기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면 대체 의학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제가 왜 에너지학 말씀드리면서 에너지장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아마 특강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장례식장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냥 이건 주관적인 건데 장례식장을 한 3일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화장터도 갔다 오고 거기 장지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내 에너지를 누가 다 빼간 것처럼 누가 완전히 그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인 것처럼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이런가? 저만 이상한 거.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갔던 가족도 있잖아요. 제 동생도 있고, 뭐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족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뭐 피곤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뭘 느꼈냐면 인간은 에너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현대 그죠?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라는 거, 뭐 우리가 인도에서 얘기하는 뭐 차크라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에너지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왜 전에 호킹스 박사님이 에너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특강에서도 했었는데 그 에너지를 어딘가 블랙홀한테 다 뺏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 에너지 누구한테 뺏긴 느낌이다. 완전히 누가 내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다 끌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가족들도 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에너지라는 거, 우리 몸엔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 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다뤄야 된다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장기, 조직, 세포 이렇게 기능적인 이 부분만 다루시면 안 되고 육체 에너지, 마음까지 전부 다 다루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체 이 서구의학은 환경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에 대한 질병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대체약은 우리가 3차원 나가서 4차원적으로 우리가 주변 환경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들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구약은 사람을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인정 안 하죠. 에너지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물론 요즘에 이제 그래도 정신과들이 우리 정신의학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체약은요, 전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들도 다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의학은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해요. 부품. 왜, 우리 뭐, 신장이 하나 망가지면 신장 이식 받잖아요. 그 다음에 간 망가지면 간 잘라내고 간 이식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망가진 장기만 교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서양 의학이에요. 근데, 대체의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에너지학 말씀드릴 때 인체의 모든 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순식간에 마치 반도체가 여러분들 왜 무선 전화기가 반도체 무선으로 모든 통신이 순식간에 쫙 전달이 되듯이 우리 몸도 그런 에너지장 안에서 그렇게 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에너지 이야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요 손가락 끝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온 몸의 전체의 네트워크가 같이 통합해서 여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같이 뭐랄까 상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서구는
그냥 다 각각의 장기, 각각의 부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 한숨을 쉬실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영적인 것들도 대체학이나 이런 데서는 다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물론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죠. 그때 17세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백신도 나오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퇴치되면서 수명이 아주 많이 연장이 됐어요. 이제 그 기하급수로 수명이 많이 연장되면서 오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말부터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약품과 수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그 현대의학이 약이나 수술이나 응급 상황이 굉장히 우수한데 만성 퇴행성 질환에는 이게 완전히 한계점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여러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 그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완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약을 먹어서 잠시 증상을 호전되게끔 하는 거지 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대체약 센터를 국립보건원에 설립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방법들 특히 너무 현대의학이 의료비가 높고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되면서 자연 치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예방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배워야 될 많은 분야들 있잖아요. 많은 분야들을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병행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큰 종합병원 같은 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한테 뭐 항생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들으면 항생제 더 쓸 수 없으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 환자들한테 항생제를 들쓰기 위해서 뭐 아로마를 병행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큰 종합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메이저 병원들에서 실제로 환자들한테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아로마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뭐 땡땡 아로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아로마나 이런 것들이 자연의학들이 많이 그 유행을 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냐면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병원에 가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학, 대체의학 같은 것들을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고 또 요즘에 뭐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매년 커지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번에 팬데믹에서 많이 겪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팬데믹 때 백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람 못 만나고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 치유 방법들을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대체해야겠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의료 수가도 비싸지고 의료비도 비싸지고 수술비도 비싸지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보시면 뭐 자연재해도 많고 또 전쟁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내 건강이나 내 가족 건강을 내가 조금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요즘에 그 뭐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막 지정학적인 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거든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좀 많은 이런 방법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좀 공부하셔가 조금만 공부하시면 약초라든지 아로마라든지 뭐 여러분들 침술이라든지 간단한 방법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응급처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셨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는 300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죠.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에 없는 과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원을 제가
그때는 석사 3년, 박사 3년, 6년을 공부했는데요. 없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 그러니까 공부 커리큘럼에 없는 과목들은 제가 나가서 일대일로 교수님들 찾아다닌다든지, 어디 뭐, 제야의 고수분들 찾아다닌다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일대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학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여러분, 학비도 보통 보건대학원이나 의료 쪽 대학원은요, 지금 아마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7, 8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2007년도, 그때 대학원을 다녔으니까요. 그때 한 7, 800만 원인데 지금은 아마 1,000만 원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그 비용보다도 제가 뭐 나가서 일대일로 그분들한테 배울 때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공부가 그런 거 아세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현대의학적인 대학원을 안 가고 이런 대체학 대학원을 간 게 현대의학적인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론에서 끝나요, 이론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뭐 침수를 배우던 약재를 배우던 뭐 아로마를 배우고 홍채 진단, 뭐 이열요법, 뭐 수지침 많은 것들은 다 실습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다 내가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내 가족들한테 쓰고 나한테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미친 듯이 공부하러 좀 약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굉장히 환자로 아파가지고 누워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이 공부했던 것들을 저한테도 다 쓰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다 썼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이쪽 관련된 책을 쓰고, 이쪽 관련된 뭐, 블로그 이런 걸 만들면서 제가 제 직업까지 바꾼 거예요. 제가 사실 의료계에 있다가 교육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어, 나와서 이쪽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계를 나왔습니다. 그 창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WHO가 제시한 분류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체적인 우리가 통합적인 거죠. 그거는 뭐 자연의학,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대체약, 전인의학, 그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인디언의학. 제가 인디언의학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심신의학,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 뭐 기고. 우리 지난번에 그 태극권 김동욱 대표님을 모셔다가 저희 특강 한번 했었거든요. 옆에 우리 그 단톡방에 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태극권도 사실 기공의 한 방법이거든요. 기공의 한 방법이에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 기공을 한 학기 배웠었는데, 어찌됐든 기공이라든지 명상, 그다음에 뭐 체면요법이라든지 전생요법,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음악 치료, 무용 치료, 미술 치료, 요가, 바이오 피드백, 그다음에 우리 그 기도요법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원예 치료, 마술, 이완요법 이런 것들이 다 심신의학이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왜 사상의학, 체질 진단해가지고 제가 뭐 체질에 맞는 약차 같은 것들 지난번에 우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화상의학 진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심신의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식이요법 여기 보면 여러분들 왜 뭐 생식 뭐 해독 주스라든지 단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분자 정형의학 뭐 이런 것들 약초 우리가 지금 약초라고 하면 뭐 서양의 생약 그다음 아로마 그다음에 동양의 약초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식이요법 같은 데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진단학. 예, 홍채 진단학은 뭐냐면 제가 아마 다음 주에 2차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홍채가 요즘에 이제 보면 홍채를 갖고 여러분들 모든 걸 지문으로 인식하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같은 거 지문 인식하잖아요.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홍채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홍채를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가 뭔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질병이 오는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홍채 진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홍채 진단을 공부를 했었는데 좀 어려워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장비가 필요해요. 고가의 카메라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모발.
아마 지금도 보면 병원에서 모발 가지고 중금속을 이게 미네랄 성분을 분석하는 병원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보니까 이거 미네랄 분석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혈액 분석, 요즘에 또 유전자 분석까지 나왔죠. 유전자 갖고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 우리가 손을 갖고서 하는 것들 다 여기 뭐 수치료라고 그러는데요. 수기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수기요법에 보면 뭐 이 정골요법 이런 거 다 대부분 아마 뭐 반사, 우리 뭐 이열이라든지 기라든지 손바닥, 이침, 아니 수지침, 그다음 발반사요법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테이핑, 카이로프락틱, 추나, 뭐 두개천골요법, 족구약, 바디워크, 화학골 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손으로 한 수기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침구. 저희가 지난 학기에도 저희가 친구학을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14경락 모든 침구의 365개 혈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는 융합을 해서 해요. 그래서 뭐 경혈자리에다가 아로마를 쓸 수도 있고 침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괄사를 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항, 뭐 사혈요법 뭐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응용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에너지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약에는 뭐 전기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레이저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약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뭐 물 가지고 한 수치료라든지 색채라든지 부항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화요법 이런 데뭐 봉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연골 효소, 요로법, 뭐 킬레이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마 여기 WH가 제시한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